안녕하십니까. 심리도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. 오늘도 영화로 보는 최면화술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. 굉장히 짧은 장면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많은 순간적인 최면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써먹을 수 있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써먹고 있을 때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오징어 게임이에요. 오징어 게임은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텐데, 오늘 게 아마 가장 짧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장면은 이겁니다. 이 배우 이름을 할게요. 제가 배역 이름을 모르겠다.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, 밤에 서로 이제 암살을 할까요? 왜냐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, 사람 이제 머릿수가 줄어들면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. 내가 다른 게임에서 굳이 이제 공정한 게임에서 제치지 않아도 되니까 밤에 이 사람을 암살 처리해버리면,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이런 막 매트리스랑 이런 저런 철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요새를 짓는 겁니다. 밤에 누군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방어가 될 수 있게. 그래서 이제 요새를 짓고 있고, 이정재 표정이 지금 굉장히 어둡죠? 왜 어둡냐? 이 사람이 왔기 때문이죠. 이 사람이 와서 어이 쌍문동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는구나. 근데 뭐 이런 거 써낸다고 괜찮겠어? 아주 그냥 굉장히 기세등등한 표정이죠. 왜냐면 이런 거 쌓아도 내가 너 와서 죽여버릴 거야. 발음이 숭숭 셀 것 같은데. 그렇게 말을 했죠. 발음이 숭숭 셀 것 같다고. 이정재는 좀 긴장한 표정이죠. 그때 이제 이정재가 패턴을 깨는 말을 해요. 넌 괜찮겠어? 라고 물어봐요. 상대와 똑같은 단어를 썼죠. 상대와 똑같은 단어. 그래서 상대는 그 말에 내가 했던 말이니까 당황해요. 뭐야? 당황한 표정이죠. 지금 웃는데 약간 좀 표정이 줄어들어요. 이제 당황한 표정이 나왔어요. 너희 팀이라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정말 믿는 거야? 뒤에 보면 이제 걔네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. 나 같으면 불 꺼지고 싸움이 나면 기회 봐서 너부터 죽일 거야. 네가 제일 센 놈이니까. 라는 말을 하죠. 뒤에 보니까 진짜로 그럴 것 같거든. 여기서 이제 말을 했어요.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,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. 원래 설득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? 방금 대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넌 괜찮겠어? 너희 팀이라는 저 쓰레기 인간들을 정말 믿는 거야? 나 같으면 불 꺼지고 싸움이 나면 기회 봐서 너부터 죽일 거야. 네가 제일 센 놈이니까. 자, 원래의 설득의 순서라면 네가 제일 강한 놈이지. 네 물에 있는 놈들도 강한 놈들만 모여있어. 온갖 배신과 살인까지도 경험한 애들일 거야.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럴까? 이게 원래의 설득 순서입니다. 왜? 상대가 오케이 할 만한 말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지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설득할 때는 상대의 반발심을 줄여드는 거. 우리가 지난 다른 장면 얘기할 때 반발심을 어떻게 줄이는지,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때려 넣는 거, 그게 기본적인 방법이죠.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을 썼어요. 근데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시 배치하면 네가 제일 강한 놈이지. 상대 마음속에서 오케이, 맞아, 반발심 없어요. 네 물에 있는 놈들도 강한 놈들만 모여있어. 상대 마음속에 어떻죠? 그렇지, 우리 팀 애들이 제일 세. 그래서 너네 다 죽었어. 맞아, 그 말. 두 번 오케이. 온갖 배신과 살인도 경험한 애들일 거야. 그렇지? 오케이, 그럼 그래서 우리 애들 무서워. 그때 들어가는 거죠. 그때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여기서는 안 그럴까? 걔네들이 불 꺼지면 너부터 죽일걸? 내가 걔네들이라면 너부터 죽이게 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오케이 한 거에 따른 논리기 때문에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게 돼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 장면을 떠나서 이 말을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설득의 틀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역순으로 썼단 말이죠. 근데 반대로 썼는데 왜 저렇게 잘 먹히죠?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패턴 붕괴라는 기술입니다. 이게 참,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뭐 경영학과에서도 이런 컨텐츠를 하고 또 최면을 통해서도 또 가다 보니까 이게 어순을 다르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책을 쓰잖아요. 책을 쓸 때의 글과 최면을 할 때의 말, 혹은 최면을 가끔 대본을 쓰고 할 때도 있거든요.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최면들은. 그 대본을 쓸 때의 글은 완전히 달라요. 일부러 문법에 틀리게 쓸 때도 있어. 일부러 틀리게 쓰는 그런 패턴들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, 이런 식으로 상대의 예상을 깨서 상대를 당황시키는 거예요.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. 물론 여기서 막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, 트라우마는 뭐예요?
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는 거거든요. 긴 시간 동안 반복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실은 트라우마예요. 근데 옛날에는 그 트라우마에 어떻게 반응했어? 뭐 자연계에서 옛날에는 도망가거나 싸웠지. 지금 현대인이 도망가거나 싸울 수 없잖아요. 도망가거나 싸우는 거 말고도 옛날에도 하나가 더 있었어. 이만한 쥐가 막 10m짜리 구렁이를 만났어. 물론 뭐 공룡이라고 생각해도 되고, 딱 앞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.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싸울까? 도망갈까? 얼어버리죠. 얼어버려. 그게 고통을 줄여주거든요. 뇌가 정지해버려요. 프리즈라고 해요. 프리즈 반응이 나와요. 상대의 뇌를 얼려버리는 거야. 순간적으로. 이 사람을 당황시킴으로써, 어쨌든 당황했다는 거는 뭐예요? 예측했던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. 예측했던 패턴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, 우리가 익숙한 패턴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. 스트레스는 그 변화가 스트레스예요. 매일 가던 학교를 다른 길로 가. 이것도 스트레스야. 예측대로 이루어진다. 이건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. 지루하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아.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않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야. 근데 나한테 자꾸 변화를 주고 새로운 거 뭔가를 줘. 즐거운 사람이지, 재밌는 사람이지. 근데 그게 심해.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야. 피곤한 사람이야. 순간적으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걸 던져요. 그러면 상대의 뇌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지. 그때 프리즈 반응이 나와요.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강자고 내가 썼던 말을 네가 감히? 뭐야? 퉁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말을 집어넣어요. 나 같으면 너부터 죽일 거야.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그 프리즈 반응에서는 상대의 말이 내 비판적 사고를 뚫고 들어와요. 지금 뇌가 뭐 여기서 완전 정지까지는 아니어도 그거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더 깊숙이 박힌다고요. 비판적 사고를 뚫고 들어와요. 그래서 최면에서도 그런 패턴 인터럽트를 쓰는 거예요. 패턴을 붕괴시키는 거예요. 게다가 이거는 그 사람 내면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이거든요. 그리고 과거에도 수많은 배신을 겪어본 사람이야. 왜 안 겪겠어요? 뭐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조폭 영화들 속에서는 조폭들이 굉장히 의리 넘치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수많은 배신 속에서 살아왔고 그 생태를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합쳐있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 이 사람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. 이 사람 내면의 깊숙한 곳을 자극한 거지. 이 사람이 지금 겉에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자극했던 걸 프리즈시키고 겉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괜찮겠어?부터 들어가요. 넌 괜찮겠어? 이딴 거 썼는다고 괜찮겠어? 그때. 그래서 넌 괜찮겠어? 여기서 패턴 인터 들어가죠. 너희 팀에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말 믿는 거야? 나 같으면 너부터 죽여. 그리고 마지막에 근거를 대는 거죠. 네가 제일 센 놈이니까. 그래서 패턴이 붕괴되고 프리즈 반응에서 쭉 해야 될 말에서 암시 바뀌었죠. 서서히 이제 뇌가 깨어나요. 뭔가 반박이 나오려고 그래. 근데 네가 제일 센 놈이니까 수긍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말이 들어와요. 그럼 상대는 아씨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써야 됩니까? 말을 하면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원래 설득 순서가 훨씬 더 안전하죠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괜찮고. 왜냐면 패턴을 붕괴시키는 말 자체가 상대를 프리즈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, 물론 꼭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상대 입장에서 피곤한 사람이, 내가 피곤해져 버리니까, 그러니까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. 그리고 상대가 말 그대로 도망가 버리거나 화를 낼 수도 있어요. 프리즈 반응 말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? 싸우는 거랑 도망가는 게 있다니까요. 얼어붙는 거 말고 두 가지 선택지가 더 있어. 근데 최면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해서 상대의 프리즈를 유도할 수 있죠? 상대가 제 발로 왔잖아. 최면 걸리겠다고.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내 권위를 인정했으니까 최면을 받겠다고 앉은 거 아니에요. 아니 방송을 듣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싸우려 들지 않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지 3개 중에서 2가지 날아간 거야.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과부하 걸었을 때 프리즈 반응밖에 안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최면가들은 패턴 인터럽트를 써도 일상적으로 쓰는 것보다 안전하죠. 근데 일상에서는 뭐예요? 상대가 싸우려 들 수도 있겠지. 피곤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겠지.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이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.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높아심에서 좀 전달드렸고, 이런 패턴을 붕괴시키는 거.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번 더 나올 거예요. 여러 번 예시가 더 나올 거예요. 이게 유용하게 쓰면 정말로 강력한 기술이에요. 왜냐면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상대를 얼어붙여버리는, 상대를 정지시키는,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상호가 썼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를 밟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.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상대한테 나의 무언가를 딱 전달할 수도 있고.
그런데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거지. 그리고 그걸 세팅하기도 어렵고, 상대 입장에서 헛웃음 한번 탁 치워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고, 내가 패턴 인터럽트를 걸린 것 같다. 그럴 때는 한 박자 쉬고 가야 돼요. 하고 무슨 일이지? 그냥 이 정도. 차분하게 내 패턴을 가져와야 돼. 다시. 그럼 그렇습니다.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, 제가 드리는 이런 콘텐츠는 진짜 어디서도 보기 힘든 콘텐츠일 거라고 생각해요.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만들고 있으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네,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